애니몬스터 정크가 진행하는 라디오도 토크쇼도 아닌 그 어디쯤에 있는 애니몬스터 수요 라이브 주간 만화 잡지 4호입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여러분들 박수를 쳐주고 계세요. 여기도 박수를 쳐주고 계시고요. 주간 만화 잡지는 이 정크가 하고 싶은, 정크가 말하고 싶은, 정크가 읽고 싶은 여러 것들을 모아서 만화 잡지처럼 만들어서 하는 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 주간 만화 잡지의 풀 버전은 ADBC TV 그리고 이 라디오 몬스터라는 곳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화 소식과 유튜브 클립은 각각 애니몬스터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클립 버전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쯤 되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제가 죄송하게도 올레TV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시간대를 수요일날 거의 고정한다고 하셔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피곤한 모습으로 주간 만화 잡지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생생한 모습으로 주간 만화 잡지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좀만 시간대를 옮겨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목, 금, 토 투표 기능을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제가 목, 금, 토 중에 아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0%가 아니고 참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대형 팬더에 약간 지장이 갈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목, 금 중에 골라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또 금요일날 많이 나가시죠? 네,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주간 만화 소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어떤 만화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소식!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의 줄거리가 발표가 되었어요. 최근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가 되게 많이 이제 광고가 나오고 있죠. 개봉이 얼마 안 남았어요. 12월 14일날 일본에서 개봉하게 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오사카 다녀왔지 않습니까? 오사카에서도 그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를 홍보하는 뭐 부스나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행사장 이런 거 설치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광고도 막 그 TV에서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프로모션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41년 전 그러니까 베지터의 행성이 살아있을 때 베지터 행성에 사이어인 왕자 베지터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의 잠재력을 보면서 와, 내 아들은 역시 뭐 최고구나 뭐 이러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왕의 오른팔이었던 이 파라거스 역시 더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브로리를 이제 낳게 돼요. 그러면서 이 브로리를 두려워한 이 사이어인의 왕은 브로리를 먼 곳으로 추방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파라거스는 이에 분노하여서 왕을 배신하고 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를 전후로 아마 이제 프리저 군단이 사이어인을 지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별이 프리저로 인해 멸망하게 되면서 이 카카로트 즉 손오공이 아버지 버독과 어머니 기네를 통해서 이제 지구로 가게 된 이 과정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로 돌아와서 프리저가 드래곤볼 슈퍼 마지막에 이제 소원으로 인해서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번 드래곤볼의 기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 부르마 연구소에 있던 드래곤볼 6개를 훔치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이 프리저 군대가 브로리를 딱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프리저가 브로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고 이제 프리저가 브로리를 마지막 드래곤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래곤볼을 찾으러 온 이 손오공과 베지터 그리고 브로리, 프리저 이렇게 대척하게 되면서 이 최강의 적 브로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한번 맞짱 떠보는 그런 내용이 바로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예요. 엄청나죠? 네. 지금 채팅방에 있는 것처럼 정사예요. 정사. 네, 정사입니다. 정사라고 하면은 또 이제 그 정식 역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 잠재력쟁이들이 엄청났는데 그 중에서 브로리가 얼마나 더 싼가, 그리고 이제 노력으로 키워온 손오공이 또 얼마나 더 센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겠죠? 아유, 완전 스포쟁이라뇨. 저는 나와있는 스토리만 얘기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제 그 나머지 친구들 뭐 소노반이라든가 뭐 크리링이라든가 뭐 이런 친구들이 되게 쩌리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무래도 사이어인에 좀 집중된 그런 스토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액션 자체나 작화 자체가 너무나 뛰어나서 저는 꼭 보고 싶더라고요. 특히 2차 공개된 예고편, 그거 보면은 베지터가 딱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그 드래곤볼 셀 작화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멋있다. 이 그림체가
오 너무 취저야 해가지고 저는 그 작화 때문이라도 극장판 꼭 보고 싶고, 북미에서는 1월달에 개봉하고 일본에서 12월달이고 또 인도에서는 이걸 개봉해달라고 청원까지 넣었대요. 우리나라도 한 1월쯤엔 개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동시 개봉은 바라지도 않아요. 1월에라도 꼭 개봉해서 대원이든 CJ든 수입을 하시게 되면 꼭 홍보에 저를 써달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드래곤볼 너무 사랑합니다.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식은 바로 강수진 성우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바로 이게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창의 세미나 S라는 걸 합니다. 이 강연 제목이 세상은 덕후가 이끌어간다. 이 참 대형 팬더나 애니몬스터가 좋아하는 주제죠. 세상은 덕후가 이끌어간다. 그리고 이 강수진 성우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빛의 그 덕후들이 많은 덕후계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집 대상은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누구나 환영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든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런 세미나고요. 일시는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평일이죠.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참가비가 또 무료예요, 여러분. 무료 참가비가 무료라고요. 공짜. 장소를 알려드리면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 7층 별똥별이라는 곳인데, 이게 어딨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 판교로 64-5번 길 12 경기 창조 경제 혁신센터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 7층 별똥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렵다. 이거 나중에 제가 링크 따로 남겨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근데 신청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누르시고 프로그램 탭을 클릭하면은 이 강수진 성우님 그 무료 세미나가 있을 거예요. 거기를 선택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좋은 게 강수진 성우님과 가까이서 소통도 할 수 있고요. 강연 종료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도 있대요. 그리고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이 샌드위치랑 기타 케이터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식사 같이 조금씩 이제 그 샌드위치도 드시고 뭐 준비된 과자나 이런 것도 드시면서 강의도 듣고 강수진 성우님도 보고 이러면서 사진도 찍고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한번 무료니까 차비 드는 정도면은 뭐 다른 뭐 팬미팅보다는 싸지 않을까. 이거 정리해서 주간 만화 소식 올릴 때 링크랑 이런 거 다 올려드릴 거고요. 이거 참고하셔서 좋은 강연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98명 신청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아직 여유 있거든요. 꼭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다음 소식은 이제 단신 모음이에요. 바로 당분간 극장판 애니메이션 개봉이 되게 활발할 예정이라서 제가 몇 개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저희 JJ 만화방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었던 펭귄 하위에이가 개봉을 앞두고 있죠. 얼마 전에 그 강남 갔더니 강남에도 펭귄 하위에이 그게 되게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 더빙판이 개봉한다고 해요. 바로 민흥식 성우님을 비롯하여서 KBS 36기 김도담 성우님, 40기 서다혜 성우님, 이명호 성우님이 연기를 한다고 하고요. 아역들은 또 어린 친구들이 따로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빙판도 개봉한다는 거 참고하셔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인피니티 포스 독수리 형제 최후의 심판도 개봉한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예고편을 봤는데 원래 인피니티 포스에는 주인공만 나오고 있는데 가차맨 2호가 딱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남부 박사가 약간 나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쁘게 변했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인피니티 포스 독수리 형제 최후의 심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31일 나츠메 오인장 세상과 연을 맺다 극장판이 CGV 단독 개봉이라고 합니다. 10월 31일이에요. 그리고 11월 15일에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도 애니메이션판이 개봉을 합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무비적 부비적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죠? 거기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7개의 대제 천공의 포로도 심의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 안에 뭐 개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2월에 개봉하는 베네딕트 컴퍼배치가 주연을 맡은 그린치, 그리고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서양 애니메이션들도 개봉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 1월에는 미래의 미라이가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평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미래의 미라이 우리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의 팬분들은 착착 기대했다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랑 그리고 이제 강수진 성우님 무료 세미나 소식 그리고 극장판 개봉 단신들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전지적 편집자 시점입니다. 대형 팬더의 작업 후기를 들려드리는 전지적 편집자 시점. 오늘은 3편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댓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전지적 편집자 시점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일단 저희가 일본에 가기 전에 좀 카메라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던 이 오버워치 애니메이션 순위편이 좀 아쉽게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눈이 아프다, 뭐 HD와 막 이런 거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뭐 우리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많이 열심히 했는데 그거는 일단 저희가 좀 순위 부분만 분리해서 외전으로 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했던 편이 패트레이버 편이었죠. 패트레이버 편 때도 똑같이 그 주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되게 아쉽게 그 포커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버워치 편 때 주셨던 포커스 피드백 때문에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옛날 비디오처럼 연출할 수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찍은 거를 옛날 비디오처럼 보이게 잠깐 다시 그걸 걸어가지고 필터를 다 해서 영상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패트레이버를 같이 한 건데, 원래는 패트레이버도 이제 극장판이기 때문에 비율이 되게 HD 사이즈 비율이 나오지만 옆을 자를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예 그냥 480p 버전으로 다 가버릴까 하다가 애니메이션 원작은 좀 그냥 훼손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두고 저희만 레트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새롭게 좀 느껴질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모모 TV들 있잖아요. 모모 TV들, 가짜 뉴스 전달해주고 이런 TV들 좀 흉내 내봤거든요. 그래서 팬더 TV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보이스웨어를 넣지 않으려다가 자막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지루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보이스웨어를 넣었더니 그게 오히려 반응이 좀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또 한 번 하게 되면은 보이스웨어는 아예 빼고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름 괜찮았어요. 지금도 뭐 고생하셨어요 정크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거 참 신선했어요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뭐 팬더 TV 할 수 있으면 조금 해볼까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은 지금 수키님이 말씀하셨던 이 정크 TV 막 이런 것처럼 뭐 이런 것 좀 이렇게 막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도 있어요. 좀 저희가 사실 그 유튜브의 애니메이션 부분으로 해서 저작권이 상당히 빡십니다. 최근에 도라에몽 사건 같은 것도 꽤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형 팬들도 언젠가는 애니메이션 화면 없이 그냥 진짜 오리지널 연출로만 해야 될 수도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되게 많은 변화나 이런 것도 시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기존 포맷을 뭐 가끔은 벗어나서 다른 걸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좀 몇몇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거든요. 막 옛날 맛이 안 나요.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낯설어요. 막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 저희도 기존 재미를 좀 살리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변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시도하려고 하는 편이니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작권 관련해서 메일이 지금 하루에 한 통씩 옵니다. 저 옛날에 올렸던 스무고백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가수들이랑 협의를 보면 뭐합니까? 가수들을 그 음원을 관리하는 곳에서 뭐 신고를 하고 하니까 뭐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관계로 How Do You Feel은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틀 수가 없어요. 인썸이 나오고 있지만 인썸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벗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욕할 게 아니라 뭐 이게 저희가 그만큼 그 전까지는 편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냥 저작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이드를 지키면서 저희가 그 최대한 잘 저희 스스로 재밌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이제 VS 모드로 간만에 2018년 4분기 신작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결 구도만 가져갔었지.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VS 모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그거에 대해서 좀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VS 모드는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로 뭐 승부를 보자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픽으로 승부를 보자는 느낌이 아니었고, 그냥 약간 느낌이 이거 이렇게 신작들 우리가 뽑아왔으니까 앞으로 지켜봐라, 우리 선구안을 봐달라, 이런 느낌으로 했던 거였는데, 아예 승부패를 좀 원하시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카페에다가 이제 저희가 그 대결하는 구도까지 아예 투표를 받는 것도 만드셨고, 근데 제가 원래는 그런 것까지는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그냥 우리가 선구안이 이 정도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타이밍이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VS를 할 거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뭐 투표를 받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VS 모드는 확실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어중뛰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그거 좀 고민을 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뒤에 그 함정 카드를 해놨어요.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다가 분명히 소화온 해달라는 사람도 있다, 이번에 얘기 안 했는데 소화온을 분명히 해달라고 댓글에 쓴다라고 했는데 소화온 해달라는 댓글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전생슬이나 뭐 아니면은 좀비랜드나 이런 것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죠. 하지만 촬영 당시에 일단 제 픽과 인썸의 픽이 6개가 나왔을 때 이제 거기서 더 추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 6개가 딱 적당한 부분이라서 나머지는 뭐 저희가 나중에는 그렇게 신작들이 많을 땐 2부작으로 할게요. 대신에 2부작으로 하면 진짜 이게 조회수가 안 나와가지고 좀 걱정이긴 하지만 구획 정리를 잘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신작들 소개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슬플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건데, 공지를 하나 해드리면은 저희가 일본에서 대형 팬더를 4편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4편을 찍어 오다 보니까 이게 한 달이잖아요. 저희 한 주에 하나씩 나가니까 12월 달에 저희가 신작을 해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거를 편집해서 내보내기만 해도 12월 달이 끝나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그러니까 연말에서 연초에서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 찍은 컨텐츠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뭐 청춘돼지 해주세요 라고 했고, 뭐 소아원도 있고 뭐 조조도 있고 한데 한 편 정도밖에 신작을 해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숙제 받은 것들도 몇 개 있어서 숙제들도 하고 나면은 2회 정도밖에 비는 게 없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좀 됐어요. 사실 저희가 매주 다음 편을 예고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 변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꼬이면 앞으로 좀 어렵겠다 싶어서 내년 1월부터는 지금 이거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그 팬아트를 공모받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애니메이션 보면은 끝에 엔딩 카드 있잖아요. 엔딩 카드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형 팬더 팬아트를 많이 받아서 엔딩 카드로 쓸까 고민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뭐 합성하시고 싶은 분들 합성하시고, 뭐 아니면 스샷 찍어서 거기다 장난치고 싶은 분들은 장난을 치든 뭐 이렇게 어떻게든 해서 아무런 팬아트나 그냥 재밌는 거 계속 올리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나중에 팬아트가 쌓이면 그거 갖고 이제 뭐 장원을 뽑는다던가 뭐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림판도 상관없어요. 그냥 팬아트 공모를 아예 받아서 이런 라이브 할 때 다른 스트리머들 보면은 이렇게 앞에 자기네들 팬아트 이렇게 싹 보여주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준비할 때. 나도 이렇게 슬라이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팬아트 싹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 추억도 나누고 즐겁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이 생각도 좀 하고 있어서 팬아트 지금부터 틈틈이 받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고, 이게 근데 다만 라이브에 사용될 수는 있다, 나 아니면 대형 팬더에 나갈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팬아트가 기가 막혀서 저희가 이거를 뭐 스티커나 뭐 굿즈 같은 걸 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팬분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그분에게 정당한 허락과 그분에게 뭐 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당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굿즈화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일단 굿즈는 너무 나간 얘기고, 기본적으로 대형 팬더에 나가는 엔드카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때 보여드릴 수 있는 뭐 슬라이드 쇼, 이 정도만 일단 고민하고 있고, 뭐 아니면 이게 되면은 나중에 팬아트 몰아서 보기 같이 이렇게 모아놓고 한 10개씩 모아놓고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건 잘 그렸다, 이건 뭐가 재밌네, 이런 이거를 아예 저희 라이브에서 주간 만화 잡지에서 한번 해볼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카페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메일로 보내주셔도 돼요. 저콜도 괜찮아요.
적헐 같은 건 저희 따지 않아요. 그냥 저희에게 아이디어적으로 재밌어도 되고 아니면 저희를 어떻게 표현하셨는지 여러분들의 그 표현을 보고 싶은 거니까 뭐 이렇게 그림 잘 그려야지 또 꼭 팬아트를 그릴 수 있다 이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좀 많이 모이면 나중에 진짜로 그걸 해볼게요. 지금 허니 H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뭐 정크님 굿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제가 진짜 그런 청원이 많으면 이거 그려주신 그 조회님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이런 거 잠깐 뭐로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조회님이 오케이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때 뭐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좋고요. 하트 스위트님께서 대형 팬더 후드티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스포일러 할 수는 없지만 네 뭐 이렇게 생각은 아마 있을 거예요. 고담이 요번에 저희 ADB 후드 이것도 만들었잖아요. 지금 이거 ADB TV 후드거든요. 근데 이런 것처럼 앞으로 저희 옷이나 굿즈 같은 것도 만들 생각이 있어서 대형 팬더도 당연히 굿즈를 만들게 되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점점 생활에 ADBC 생활에 그 대형 팬더, 생활의 정크, 생활의 고담, 생활의 인썸을 녹여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거 말한 게 확답은 아니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도 좀 그런 걸로 뭔가 할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그런 뭘 만들게 되면은 뭐 이런 많은 호응해 주실수록 저희가 힘이 나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주세요. 요번 주 편집자 시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공지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공지를 때려 박았습니다. 정크의 잡화 칼럼 이번 주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애를 잘 모르는 정크가 하는 이야기로서 걸을 분들은 거르고 가시라고 말하고 싶고요. 오늘은 덕후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썰을 제가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덕후를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연애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너무 뻔하죠. 연애는 그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걸 언젠가는 해야 됐기 때문에 빨리 해야 여러분도 다음에 이 잔소리를 또 안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남자라서 남자 입장으로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여성분들도 입장을 바꿔서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정크가 너무 사상이 별로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빠르게 손절을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타이틀은 현실의 여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입니다. 이걸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덕후들 중에서는 이미 이디 세카이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의 여성, 특히 일본 만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상당히 성적인 표현이 과다하게 표현된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상적인 여성의 신체 비율 혹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몸매와 그리고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를 모아놓은 성격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2D 캐릭터에 익숙하다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원래 원체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2D 세카이에 사는 사람들은 2D에만 사는 거예요. 3D 디멘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D 디멘션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이성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늘 얘기하지만 2D와 연예인은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여자나 이성에 대해서 최고로 좋은 포인트들만 모아놓은 이상형.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들은 없어요. 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물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경우는 있죠. 그러니까 저도 예쁜 여자 사진 많이 봐요. 저도 바바라 팔빈 막 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예쁜 사람이에요. 그냥 예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을 해 나가야 된다. 우리는 현실에 사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포인트,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상대방이 보기에 듬직하거나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될수록 연애할 확률이 올라간다.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 중에 나는 덕후가 아닌데? 지금 하는 얘기들 다 나랑 관계없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자존감이 무척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랑 비하하는 건 달라요. 자존감 없이 비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맨날 이렇게 보면서 에휴 난 안 될 거야, 아유 저 같은 찌질이가 뭐 연애나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이런 거 자체가 사람을 되게 낮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에게 나라는 사람을 나 자신이 믿는다라는 거를 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개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높으면 개똥으로 보이겠죠. 어느 정도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되게 잘해. 와 진짜 저 사람 일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 되게 싹싹해, 되게 최고인데 이야 저 사람 덕후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확 깨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저 사람은 자기 할 일 하면서 취미가 덕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는 괜히 그러잖아요. 아 뭐 덕후라게 하면 그렇고 저 사람은 그냥 기덜트로 합시다. 아하하 이렇게 되는 경우인 거죠. 내가 멋진 사람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를 사람들한테 말하면서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머 있는 사람들을 뭐 이성들이 좋아한다고 하죠. 특히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상형을 볼 때 저는 유머 있는 사람이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유머 좋죠. 유머가 좋은데 근데 당신이 하는 유머가 정말 재미있는 유머일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웃긴 사람인지 아니면은 제가 정말 우스운 사람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연애를 하고 나서도 정말 개소리로 하면은 정이 떨어지는데 연애를 하기도 전부터 지랄 맞으면 정말 정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요번 대형 팬더 댓글 있었잖아요. 제가 나 원래부터 돼지였어 라고 하는 게, 야 뭐 나 원래 돼지였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딱 웃을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 것과 나 돼지였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갑분싸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너네들이 웃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혼자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정말 제가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에서 웃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으면서 서로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좀 투자를 하세요. 사실 이건 제가 제일 못하는 거긴 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사실 뭐 꼭 화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요. 내가 남의 신경까지 쓰면서 살아야 돼? 내 삶 살기도 바빡해 죽겠는데?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니에요. 나랑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랑 연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하는 게 아니니까 남에게 잘 보여야 연애를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모를 떠나서 매너를 좀 꾸미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 눈을 피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타인의 취향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하다못해 여러분 그렇게 가위를 들이더라도 이렇게 좀 그 가위를 손잡이부터 건넨다던가, 뭐 이런 기초적인 매너는 있어야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뭐 옷이나 머리나 이런 걸 꾸미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너로 자신을 조금 꾸미자. 인간으로서의 기본 매너가 되게 중요한데 그 기본 매너조차 보이지 않으면은 이성분들에게 어필하기도 힘들다. 저도 최근에 유튜브 하면서 많이 지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너 너무 안 꾸민다, 뭐 이렇게 뭐 좀 다이어트도 해라, 뭐 이런 얘기들로 제가 엄청 많이 댓글이 달리는데, 제가 그래서 구독자가 안 느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나름의 조금씩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오늘 같은 라이브를 할 때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라이브 하기 전에 머리를 새로 감고 온 거예요. 머리도 새로 감고 세수도 하고, 저 맨날 이렇게 목욕도 맨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름 가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것뿐이지 저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그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포인트로 사회성을 꼭 길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하면은 불편해요, 연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얘기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연애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솔로로서의 삶, 아니면은 뭐 꼭 이성이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도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부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게 돼요. 존재는 부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 같은 마음 약한 오타쿠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잘해주잖아요. 착각을 해요. 야, 이 여자 날 좋아하나? 이러면서 약간 금사빠기질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투른 친구들은 그거에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고백을 해버려요. 중요한 거는 그 여자와 그 남자는 서로 싸운 역사가 없어요. 그 여자가 친절했다 뿐이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약간의 그 착각에 의해서 김칫국을 마시고 딱 고백을 해버리게 되는데, 그때는 당연히 여자가 정중하게 거절하겠죠. 대부분의 거절 멘트들, 선배는 좋은 사람이지만 저는 선배랑 만나고 싶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거절을 하게 되죠. 근데 아니면은 뭐 오빠 참 좋은 사람이야 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지만 혼자 순정이 불타오르던 그 남자는 그 순간부터 혼자 비운의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막 마음앓이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앓이만 하다가 진정이 된 다음에 새로운 이성을 찾아갔지만, 여기서 여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툭하면 연애는 무슨 여자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그냥 연애는 필요 없는 존재, 연애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 쉴드를 이렇게 싹 쳐버리는 거죠. 자신의 그 짧은 식견으로 사람을 너무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의 스탠스로 이런 걸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덕후분들에게 늘 좋은 인상만을 받을 수 없는 게, 일반 머글들, 일반인들이 자꾸 덕후들이라고 하면은 막 학을 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는 트위터에다 쓰세요. 그냥 대화는 SNS가 아니에요. SNS는 되게 쌍방향 소통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방 소통이거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게 SNS예요. 나의 좋은 점, 나의 멋진 사진, 나의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는 게 SNS고, 그 사람이 공감하는 게 무언지 생각하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그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려고 올리는 게 SNS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보여주는 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카드 혹은 그것과 비슷한 카드를 꺼내는 게임이 대화고, 배구처럼 랠리가 끝나지 않아야 즐거운 게 대화예요. 대화가 끊기는 순간부터 정말 되게 갑분싸가 오잖아요. 정말 어떤 말을 이해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은 그때만큼 신난 게 없거든요. 사람이란 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라고 만들어진 동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발달했고 글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화가 잘 돼서 즐겁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반 분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자기의 사회성을 좀 길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애니메이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는 나쁠 게 아니에요. 근데 애니메이션을 잘 모르시는 분들과 애니메이션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얘기해 주던가,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이 좀 관심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안에 들어가고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굳이 여자친구를 만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남자친구를 만들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남사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여사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시면 이제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람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고 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친구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로 들어가셔야 연애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 했더니 좀 슬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싸라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아싸는 본인이 만드는 거거든요. 본인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선생님들을 아싸로 만들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이 다가가려고 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려고 해야 그 아싸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손 놓고 있을 때 아무도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가 될 권리도 있고 아싸가 될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고, 그리고 내가 굳이 한국인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굳이 뭐 남자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여자를 만나지 않아도 돼요. 자기 마음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애를 안 낳아도 되고,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하면서 SNS나 이런 데다가 오늘은 졸라 외롭다 이런 얘기는 쓰지 맙시다. 정말 자기가 선택한 길이 그거라고 하면 정당하게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던가. 저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이런 걸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덕후라는 사람들이 연애도 못한 찌질이가 아니라, 우리는 사회성도 밝고 연애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근데 만화를 좋아해. 우리는 그러면서도 2D와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좀 많이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그 사람들이 짜놓은 오덕이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에서 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오덕도 멋있을 수 있어요. 오덕도 연애할 수 있고 오덕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스스로들을 자꾸 거기에 빠뜨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연애하시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크의 자파 칼럼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간 만화 잡지 오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본편이랑 애니몬스터 클립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크의 오늘의 한마디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은 바로 나부터 잘하자 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목, 금, 토 중에 한 날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